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자 북한이 반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팩트시트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저희가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북한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였는데 북한은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상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상응하는 대응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수익이 어떤 그 불법 무기를 갖다 증강하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제재법에 따라서 또 추가 제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북한이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그 수위는 좀 조절한 것 같아요. 그 상응하게 대응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 상응한 거 좀 애매합니다. 모호하죠. 예. 왜냐하면 이게 대북 제재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상응한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든가 아니면 그와 상응하는 뭐 경제적인 타격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하고 아니면 북한이 내세우는 군사적인 어떤 그 효용을 갖다가 어떤 그 과시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럴 의지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 하나 상응한다는 것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어떤 북미 간의 정세를 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 계기로 방한하시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뉴클리어 파워다 북한을 그래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도 하고 예. 이와 더불어서 얘기한 게 대북 제재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대북 제재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북 제재를 추가적으로 미국이 부과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게 상응 조치로 북미 단은 없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모호하진 않으니까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떤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위는 조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뭐 외무부 차관급의 명의의 담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수위는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과 대화를 하기는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가 어떤 트럼프의 협상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북미 협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가장 북한이 원했던 것이 민생경제 5개, 민생경제를 갖다가 위협하는 5개의 그 어떤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그거를 하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 이게 최종 딜이었는데 그게 네. 무산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뭐 대북 제재에 굴하지 않고 비핵화를 안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여전히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미국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에 북한이 정상적인 회원국으로 들어가서 어떤 그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일러서 어떤 보통 국가로서 김정은이 수장으로서 지내는 모습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대북 제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제재 카드를 갖다가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제시를 한 거고 그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에 따르면 북한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물밑 접촉도 북미 간에 많이 이루어졌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대해서 추가 어떤 그 조치가 취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이제 북한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북 제재가 이만큼 우리가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고려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북미 정상회동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북한 외무상 부장이 어떤 조선중앙통신이라는 그러한 어떤 대외용 매체에다가 이제 기고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 얘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러한 어떤 미국의 수뇌부에 대한 비판은 없었어요. 그런 네. 전형적으로
북한이 미국발 수위를 조절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만 여전히 북미 관계를 관리하려는 이러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이제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조현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은 미국 국무부로부터 조금 기다려달라라는 전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마지막에 뭐 줄다리기가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리 그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해서 양쪽으로 오고 가면서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고요. 물론 그 전에 많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일주일 내에 3, 4일 내에 어떤 그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 이번에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부분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이제 확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 양국 간의 어떤 문구를 어떤 조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 그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원자력 협정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무부뿐만 아니라 에너지부, 국방부 이러한 부처들의 의견을 다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처 간에 어떤 입장을 조율하고 문구를 조율하는 것은 어떤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한 물리적 시간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우리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소식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26만 장의 그래픽 카드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일단 트럼프가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 줄 수 없다라고 그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난주 화제를 모았던 이 소위 깐부 동맹, 깐부 친핵 회동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효용성을 생각하시면 엔비디아가 한국의 기업들에게 GPU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GPU를 제공하는 그 칩 26만 장을 제공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지금의 어떤 초격차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을 선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GPU라는 것을 실제로 어떤 산업에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것을 엔비디아 측면에서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한 제조 역량과 어떤 네트워크와 시장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 내에서도 어떤 공급이 부족한 GPU 칩을 26만 장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 정부와 엔비디아가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 장 칩을 공급하는 것은 그런 전략적 결정이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이 아니면은 바뀌긴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GPU는 미국 내에서 쓴다. 이거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선적으로 지금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는데 워낙 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를 낸 것이지 모든 것을 미국 내에서만 움켜쥐고 있다? 그러면 그건 미국의 경제 이익에도 부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고려하고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필요한 한국 같은 동맹국에는 미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지만 추가적으로 한국에 공급해가지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트럼프가 말한 다음 날에도 엔비디아에서 UAE, 아랍에미리트의 칩을 선적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공급받기로 한 GPU가 최첨단 블랙웰이 100%로 채워질 것인가의 여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그 엔비디아에서 26만 장을 우리에게 공급한다고 하고서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예. 그때도 100% 블랙액, 그러니까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액 이게 100%가 아니라는 그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서 RTX 6000 시리즈가 일부 혼합될 것이다. 이런 그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시장과 우리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엔비디아와 어떤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최신 그 블랙웰이 100%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원래의 약속과
양측과 다르게 우리 기업들이 홀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좀 다뤄봤던 미국의 미니 지방선거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뉴욕시의 사상 첫 무슬림 91년생의 어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조란 맘다니 당선인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길은 그가 권력을 쌓게 만든 조건을 해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도발하는 발언을 SNS에 올렸고 트럼프는 SNS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맘다니에게 공산주의자다라고 서슴없이 비판을 가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결국 뉴욕 표심은 이 민주당 맘다니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뉴욕은 그 미국 내에서 뉴욕 그 시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예. 그런 색깔이 강한 도시고요. 정치적 실험을 잘하는 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최초로 어떤 인도계 아랍 무슬림이 이제 그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0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응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현재 그 작년 그 미국 대선 완패 이후에 어떤 민주당을 보듬을 수 있는 리더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 이제 조란 맘다니가 최소한 단기적으로 민주당을 갖다가 민주당 돌풍을 이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좀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을 하면서 어떤 공산주의자다. 뭐 조란 맘다니가 잘하길 바란다. 자기가 이제 그 근거 뉴욕시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주 고향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뉴욕 시장으로 잘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난 1000년 동안 공산주의자가 성공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평가절하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란 맘다니 이제 시장을 훨씬 더 정치적 몸값을 높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워낙 강한 어떤 극좌 성향이라고 공화당 쪽에서 공격할 수 있고 예. 어떤 그 뭔가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중도 세력을 다 포함하기 어려운 이런 분이 뉴욕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산주의라고 공격하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란 맘단이라는 새로운 정치 어떤 그 인물이 과연 그 뉴욕을 뛰어넘어 가지고 전국적인 정치 인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지 이것을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뉴욕뿐만 아니라 뭐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모두 민주당이 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일단 뭐 반 트럼프 기치를 내온 뭐 저녁에 뭐 노킹스 시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미국의 어떤 민심이라고 할까요? 흐름을 봤을 때 반 트럼프 정서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정치 양극화가 워낙 심한 미국 그 지역마다 차이가 그렇습니다. 크겠죠. 그게 예. 크고요. 그리고 뉴 킹스 프로테스트에 진짜 많은 인원이 참석했지만 한 700만 명, 700만 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참여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 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그 모든 그 정치적 유권자들을 다 그런 시위대가 반영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뉴욕 시장뿐만 아니라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는 전통적으로 어떤 민주당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네. 물론 이제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떤 그 중도 성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모두 다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서 또 우리가 쉽지 않을 것은 알았다. 그럼에도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것이 민주당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긴 하겠지만 과연 정말로 전국적인 돌풍이 일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우뚝 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게 쳐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 이번에 작동을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연방적 셧다운이라든지 연방 공무원 해고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가지고 선거 승리를 거뒀다면 자기만의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잘하게 되면 그러면 내년에 11월에 중간선거에 내세울 수 없는 이슈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한계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어떤 중반기에 미국 경제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응부터 미국 미니 선거 결과 내용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